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식사는 하셨을까요? 저는 비빔칼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참 쉽지 않죠. 하루 만에 또 등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4시간 봉만 하더라도 이 등락 보십시오. 이 등락만 보더라도 사실 이 등락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어떤 분은 또 상승으로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내려와서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관점은 계속 똑같습니다. 9월은 그냥 봉을 지켜보는 봉인 것만 확인하면은 10월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시간이 많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횡보로 끝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상 이틀이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촬영을 하는 거에 9월의 마지막 봉이 생성될 텐데 현재 이 봉이 삼각수렴상 이탈이 나오는 봉이 나오면 10월 또한 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존 영상에서는 9월에 횡보를 하고 11월에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10월은 그냥 횡보만 하면서 알트들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봉이 지금 어디서 끝나느냐가 지금 포인트인 것 같고, 현재 차트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월 초부터 계속 주장했던 파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근데 이 5파가 지금 끝이 난 건지 아니면 끝이 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하의 매물대는 굉장히 많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차트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 스탬프 기준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 차트에서 나왔던 이 부근에서 굉장히 동일했던 차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지금 삼각수렴상 정말 하고 있는 차트라면 이 삼각수렴상 끝에 나왔던 이 봉이 마지막 박스 구간을 만드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벗어나게 되면 이 밑에 라인을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이 밑에로 가게 되면 시간상 굉장히 딜레이가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과거 차트에서도 이 딜레이가 된 차트에서 밑에서만 사실상 1, 2, 3, 4, 5, 6, 7, 8, 9개월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아래까지 뚫리는 차트는 밑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소모형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뚫리게 되면 10월에 나오는 폭락이 마지막 반등으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이고, 그 다음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열리게 된다. 왜냐면 지금 잘 보시면 이 양봉이 나왔던 흐름은 지지이기도 하지만, 지지가 반대로 가게 되면 뭐가 되죠? 저항이 됩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자, 우리는 이런 차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동안 핫했던 카이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차트예요. 카이버를 잘 보시면요. 비트코인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일봉상으로 나열해 보셨을 때 2018년도에 나왔었던 이 마의 6천 구간 있죠. 이 마의 6천 구간을 잘 보시면요. 이 특징들이 있었어요. 항상 하락할 때 줬던 이 양봉 흐름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 흐름 아래로 보시면 전부 그 하단까지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결국 이 차트도 지금 이 하단으로 빠지게 되면 시간상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국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월봉의 저점이 깨지는지를 보시고, 이 부분에서는 저 또한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금을 들고 있는 이유는 시간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흐름이 정말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월봉이 깨지는지 보고, 저는 여기 오면 지금 사기 위해서 입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고 횡보가 나오면 제가 뭐라 했죠? 30% 매수 들어간다고 했죠. 30% 그다음 밑에 70%. 이거는 아래 꼬리의 영역이 달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지도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한 번 더 떨어지는 구간이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잘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비중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그거는 9월에 봉을 보고 할 수 있다. 어제 사실상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요. 금융 디지털화에 관한 토론에서 암호화폐 상품을 포함한 책임 있는 혁신을 지지한다라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요점만 보면 동일한 리스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맹점이었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반면에 규제하는 방법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여서 말을 했었고, 계속 거듭해서 말을 했던 것 중에 주요 요점이 탈중앙 금융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연설 내내 3번에서 4번 이상을 말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이제는 중앙 정부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현물의 가치는 달러가 좌지우지하듯이 코인 또한 이제는 특정 코인의 회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가 중점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거듭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화폐가 비로소 결국 국가라는 보증수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결국 그 기반은 이 또한 저는 미국이 잡고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 제도권화에 정착이 될 것이고요. 주식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권화에 집중되기까지는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발판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장들이 어디로 흘러들어오고 있냐면 바로 파생상품 거래소인 선물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파생상품 거래소인 크립토컨트 자료를 보면요. 이 현물거래소와 비트코인 보유량이 차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물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소의 BTC 보유량을 비교해 보면요. 파생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는 현재 현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유동성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보시면요. 지난 12일부터 현물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는 결국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선물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유동성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만 보더라도 4시간 봉상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때와 이때 상승과 하락 부분과 이때의 상승과 하락분이 약 50%의 비율로 등락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때 청산 비율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청산 비율만 하더라도요. 금일 청산으로 90% 이상의 숏포지션 보유자들이 청산을 당했었습니다. 바로 이때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숏포지션들이 청산을 당했고요. 그 다음 요구에 바로 또 다시 털렸습니다. 비트맥스 기준으로는 99%의 숏포지션들이 청산을 당했고요. 이때 금액이 얼마냐면 52,000명이 청산을 당했고 청산된 금액만 무려 2천억입니다. 2,177만 9,473만 8,312원이 이 구간에서 쇼청산을 당했고요. 그 다음 롱청산을 또다시 당했습니다. 무섭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9월의 스탠스는 항상 숏으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물을 이해하려면 선물을 반드시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상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선물 소통방에서 꼭 들어오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보시면서 흐름을 이해해야만 더 큰 내가 숲의 위치, 그리고 숲을 더 멀리서 보는 하늘에서 숲을 바라볼 때의 느낌과 내가 단순히 땅에서 숲을 바라볼 때는 느낌이 다른 것처럼 멀리서 보는 습관이 자리 잡아야 기다림이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무료로 소통방에서 1,000명이 넘게 활동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미 입장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아실 거예요. 절대 매매에 대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선물을 왜 해야 하고, 그리고 선물을 일찍 왜 안 했는지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단 댓글, 고정 댓글 보시면 선물 무료방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소통하시면서 저랑도 대화하시고 하시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177만 억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도 않았는데 벌써 롱이다 숏이다 벌써 그러면서 오른다 내린다를 벌써 판가름을 하는데
저는 줄기차게 월봉만 보잖아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9월 내내 이렇게 많이 흐른 이 봉만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이게 지금 딱 30개의 봉인데 이 등락폭을 보세요. 사실 박스권에서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이에 수익이 줄어들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매매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떨어진다 오른다가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왜 현금 감당하고 있니? 결론만 보자면 등락폭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위치로 온 거예요. 지금 18,000대에서 그냥 2만대하고 횡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서 어떤 매매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타적인 매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봉에 손절을 해야만 손실이 가장 적고 지금 구간에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결국 이제 시간상으로도 거의 제가 봐도 바닥 근처에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 더 가느냐, 이제 그냥 여기서 반등을 한번 주느냐의 차이인데,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셔야겠어요? 매매 좀 그만하시고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때고요. 지금은 그 숲을 보는 능력이 되면 이제 나무의 옹이를 볼 수 있을 때처럼 숲은 조성이 되면 참 멋있는 그림이 되듯이 우리는 이 숲이 울거지기 전에 처음에는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씨를 뿌리는 단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냐 이제 여기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저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이 안에서는 다 저점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저점이다라고 했는데 만 30% 빠지면 틀렸다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자고요. 지금 차트로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봐도 5파의 범위인 것 같아요. 이 1파가 진행됐고 2파 조정됐고 3파 진행됐고요. 4파, 2파와 이 3파가 진행되는 이 조정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보다 짧잖아요. 2분의 1 지점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4파는 분명히 된 것 같아요. 4파는 맞는 것 같은데 5파의 되돌림이 저점을 깨고 주느냐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살짝 깨고 올라가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9월이니까 우리 이제 이틀만 기다려 보자고.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월초부터 저랑 같이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참 잘 대견했다는 듯이 등이라도 토닥여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또 많이 물렸다 해서 울상이신 분들 또한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항상 고민이 되는 순간에는 그냥 50%의 전략이 항상 저는 투심을 잡기에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제 봉이 떨어져서 울상을 짓고 있을지 몰라도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봉이 아직까지 그대로야. 예. 이 봉이요 아직 박스권이고 저점이 깨지지 않았고 그냥 남은 디데이 이틀이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시간만 끌고자 하면 이제 또다시 말아 올리면 끝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봉의 종가의 기준에 따라서 한 번 더 빼는 봉이 나오느냐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그게 아니면 이제 양봉으로 첫 턴을 하는 봉이 되면 삼각수렴상 지켜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봉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이미 삼각수렴상 이 부분이었던 부분은 이분이 깼잖아요. 보통 제가 기존에서도 리플을 한번 다뤄줬는데 리플도 기준을 뭐로 잡으라 했죠? 삼각수렴을 기본으로 잡으라 했죠. 그래서 손절까지 잡아드렸고요. 자, 잘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이랑 똑같거든요. 이 삼각수렴상 나왔던 부분을 비트코인이랑 대조를 해보면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 9월에 생성된 봉 있죠. 이게 이제 9월에 생성된 봉이라고 하면 9월 이게 9월 그럼 이게 지금 10월 11월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만큼 10월에 진행되는 봉이 저점을 깨면 이거는 완전히 하락으로 돌리는 봉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의 봉을 지키는 봉이 나오면 이제 양봉을 턴하는 봉이에요. 그럼 결국 눌림받고 더 상승할 수 있는 봉이었어야 하는 건데 리플은 일단 1차 손절가는 지났고 이제 2분의 1 장대 지점에 위치를 했잖아요. 근데 2분의 1 장대 지점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이번 1봉이 양봉으로 턴하지 못하면 이거는 하락으로 턴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뭐죠? 봉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때도 지금 보시면 9월의 봉의 종가를 보시면요. 저가 근처까지 붙었죠. 저가가 659원이 있는데 저가가 661원이요. 2원 차이로 지켰는데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하니까 올랐다가 바로 깨버렸죠. 저항이 돼버리니까 이 삼각수렴 부분이. 결국 그 얘기는 다음 달에 만약에 지금 이대로 끝나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상 되돌리면 어디가 마에 섰냐면 19,600이에요. 19,600을 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요. 지금 근데 뭐가 됐죠? 윗꼬리가 생겼죠. 그러면 이게 좋을까요? 나쁘지 못하죠. 윗꼬리를 말아 올리려면 또다시 양봉이 필요한데 결국 우리는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가가 지금 붙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19,600에서 반등을 오더라도 윗꼬리를 다 감아 버려야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상승으로 턴하려는 봉이 아니라 윗꼬리가 이만큼 하고 인위적으로 내렸다는 거는 월초에 반등이 오더라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버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거는 지금 저가의 위치가 어디서 종가를 마무리하느냐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 자, 오늘 정말 힌트 많이 드렸고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틀 아니면 저가가 어디서 멈출지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17,828원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근까지 해서 종가가 끝나는 위치에서 머물게 되면 정말 10월은 이 윗꼬리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에 걸리고 다시 빠질 수 있는데, 이때가 정말 마지막 저점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그냥 끝나게 되면 저는 30%는 들어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가 17,000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때 나왔던 거래량 대비 지금 이 부근을 단순히 외바닥으로만 횡보시켜서 2분의 1 지점까지만 11월까지만 돌리게 되면 12월에는 이 고점까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틀만 기다려보자. 지금은 현물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면서 내가 왜 기다려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선물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나는 너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교육자료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 소통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9월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벌써 몇 개월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저와 함께 지나간 시간만 하더라도요, 월봉만 하더라도 거의 이때부터였으니까요. 작년이에요. 작년 12월부터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제 몇 장 챙기고, 그때부터 저는 장이 이제부터 깨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감히 한번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빠르면 1개월, 늦으면 2개월 안에 바닥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턴을 하는 데 있어서 모양새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느냐가 이제 남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분명히 지나고 나면 우리한테는 정말 장밋빛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2025년도는 전 세계 암호화폐 제도권화가 얼마 남지 않고 정착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2022년이라고 봤으면 오히려 모양새만 보면 5%로 빠지고 반등 후에 다시 빠지고 다시 차트를 그리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얼추 2025년과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이 이후부터는 저는 장기 우상향 되는 제도권화의 시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22년도와 2025년 이 사이가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도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서 펌핑, 등락폭이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더 안정하게 되기 전에 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후에 9월의 마지막 봉과 함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